오로퍼린지얼 멤브린. 나중에 오럴 캐버티와 페링스의 경계가 되겠죠. 여기에 공간이 있죠. 앰니오틱 캐버티. 앰니오틱 캐버티 더하기 앰니온이 앰니오틱 색이죠. 앰니오틱 캐버티 중에서 이 부분, 이것을 스토머디엄이라고 합니다. 스토머디엄은 나중에 오럴 캐버티가 됩니다. 자, 이 공간이 포것이에요. 포것의 일부는 페링스가 돼요. 또 일부는 이사포거스가 됩니다. 그리고 스토머크, 그리고 듀오디넘, 절반이 됩니다. 물론 오로퍼린지얼 멤브린은 뚫려야 되겠죠. 앰니오틱 캐버티에 앰니오틱 플루이드가 있어요. 발생 4주부터 8주까지가 엠브리오, 그리고 발생 9주부터 태어날 때까지가 피터스입니다. 이 엠브리오 또는 피터스는 앰니오틱 플루이드를 삼킬 수 있죠. 이게 뚫리면은 실제로 삼켜요. 그리고 그것을 배설합니다. 그걸 또 다시 또 삼키고 또 배설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입니다. 머리, 목, 그리고 이제 몸통이 있겠죠. 자, 이 그림은 세저틀 플레인이에요. 이 그림은 레터럴 뷰입니다. 가쪽에서 보니까 여기 아가미 같은 것이 있어요. 각각 퍼스트 퍼린지얼 아치, 세컨드, 서드, 포스 퍼린지얼 아치라고 합니다. 튀어나온 게 있으면은 그 사이는 들어갔겠죠. 이것을 퍼스트 퍼린지얼 그루브, 세컨드, 서드, 포스 퍼린지얼 그루브라고 합니다. 개체의 발생은 종족의 발생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맨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였어요. 뭐였죠? 자이고트였어요. 발생이 막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어른이 되었잖아요. 내가 발생하는 과정을 잘 보면은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세포 하나였어요. 따라서 인류의 먼 조상은 하나의 세포였어요. 단세포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꼬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꼬리가 없어지거든요. 사람은 옛날에 꼬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심방 일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엠브리오 피터스가 앰니오틱 플루이드에 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가미가 보이네요. 사람은 옛날에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한 퍼린지얼 아치, 퍼린지얼 그루브는 호흡이랑은 관계없습니다. 생김새는 아가미처럼 생겼는데 하는 일은 아가미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잘라서 뒤에서 본 것입니다. 자르면은 퍼린지얼 아치와 퍼린지얼 그루브가 보여야죠. 바로 이것이 퍼스트 퍼린지얼 아치, 퍼스트 퍼린지얼 그루브, 세컨드, 서드, 포스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왼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도 있네요. 퍼린지얼 아치는 양쪽에 있는 것이에요. 속에도 홈이 있어요. 이것을 퍼스트 퍼린지얼
파우치라고 해요. 물론 이것이 세컨드, 서드, 포스, 포린지얼 파우치죠. 포린지얼 그루브, 포린지얼 파우치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퍼스트 포린지얼 멤브린이라고 합니다. 역시 세컨드, 서드, 포스, 포린지얼 멤브린이라고 해요. 이제까지 이야기한 포린지얼 어쩌고 저쩌고를 다 묶어서 포린지얼 에퍼레이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뒤에서 본 것이라고 했어요. 역시 이렇게 잘라서 뒤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은 페링스에서 오로 포린지얼 멤브린을 보는 거죠. 지금 이 공간이 바로 페링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로 포린지얼 멤브린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하고 발생 단계가 조금 달라요. 실제로 이 심장은 이 그림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잘랐을 때 심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요. 퍼스트 포린지얼 그루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리클이에요. 귓바퀴예요.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라고 합니다. 팀패닉 멤브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은 마땅히 팀패닉 캐버티죠. 2는 팀패닉 캐버티와 페링스를 이어주는 관이에요. 따라서 퍼링고 팀패닉 튜브입니다. 그리고 1에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 공간이 있어요. 조금 크게 그리면은 팀패닉 캐버티에서 아래 그리고 뒤로 이어진 공간이 메스토이드 엔트럼, 그리고 메스토이드 엔트럼에 달려있는 것들이 메스토이드 셀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는 퍼스트 포린지얼 그루브가 변한 거예요. 예, 나머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죠. 액토돔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죠. 이거 좀 더 그려야 되는데. 엔도돔이 어디냐? 여기죠. 처음에 트라일레머너 엠브리아닉 디스크에서는 액토돔, 엔도돔이라는 말을 쓴 것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런데 폴딩이 일어난 다음에는 액토돔, 엔도돔이란 말이 딱 들어맞죠. 왜 배요? 네 배요. 그 폴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바깥이 다 액토돔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포겉, 미드겉, 힌드겉 주변에 있는 것이 엔도돔인 것이 마땅해요. 요크색이 쏙 들어가갖고 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싸는 것이 다 엔도돔인 것이 마땅합니다. 이 그림으로 치면은 여기가 액토돔, 자, 그만 그리죠. 그리고 여기가 엔도돔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도 포겉이잖아요. 이것이 엔도돔인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은 팀패닉 멤브린은 아주 얇은 막이지만은
액토덤, 메저덤, 엔도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퍼린지얼 아치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기다가 썼습니다. 여기 C가 카틀리지, A가 아터리, M이 머슬, N이 너브예요. 각 퍼린지얼 아치마다 이런 세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브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각각 5, 7, 9, 10입니다. 부교감 신경은 어떻죠? 3, 7, 9, 10인데 얘는 달라요. 5, 7, 9, 10입니다. 그리고 이 너브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또 있고 여기 얘네들이 나중에 만나요. 만나서 이처럼 됩니다. 1, 1, 2. 바로 혀예요. 텅. 페링스에서 봤을 때 텅은 이렇게 맨 처음에 생겨요. 그 다음에 텅이 더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또 기울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이쪽 면이 도살적이었죠. 따라서 발생이 진행된 다음에도 혀의 이쪽 면을 모두 도살 서피스라고 해요. 한 번 도살은 영원한 도살입니다. 그리고 1과 1 만난 곳에 썰커스가 있어요. 미디언 썰커스라고 합니다. 1과 2 만난 곳에 있는 썰커스는 터미널 썰커스예요. 1. 일반 감각을 책임지는 신경은 트라이제미널 너브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맨디뷸러 너브, 링구얼 너브죠. 2. 일반 감각을 책임지는 신경은 글라소퍼린지얼 너브예요. 그리고 특수 감각은 약간 얘기가 달라요. 여기에 있던 리셉터가 이리로 쳐들어갔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특수 감각을 책임지는 것은 페이셜 너브, 코더 팀퍼니 너브이니까. 그리고 이쪽 특수 감각은 여전히 글라소퍼린지얼 너브죠. 여기에 뭔가가 생겨요. 얘가 아래로 쭉 내려가요.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돼요. 여기 피라미달 로브까지 그렸어요. 내려가는 이 길을 사이로 글라설 덕트라고 해요. 자, 여기 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혀 어느 점에서 아래로 덕트가 막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여기 있던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덕트가 막혀요. 다 막히면은 요 끝은 홈으로 남아요, 여기. 이 그림으로 치면은 여기에 있는 홈이겠죠? 포레이먼 시컴. 포레이먼은 뭐 구멍, 시컴은 막혔다라는 뜻이에요. 그 발생학 때문에 나온 이름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선천기형이 생길 수 있어요. 보기를 들어서 이 사이로글라설 덕트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한 중간쯤까지만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형이 있습니다. 세컨드 퍼린지얼 파우치, 그리고 그 주변 조직이 펠로타인 탄설이 됩니다. 그 해부학하고 자꾸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페링스 뒤에서 본 그림에다가 내가 펠로타인 탄설을 그렸어요. 이제 앞에서 더 잘 보이지만은 뒤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펠로타인 탄설 주변에 텅이 있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보면은 텅 옆에 펠로타인 탄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로포린지얼 멤브린, 이 그림으로 치면은 대략 여기거든요. 이것이 좀 막 커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가면은 오랄 캐버티가 있거든요.
그 오랄 캐버티하고 페링스 뭐 그 사이에 이 펠로타인 탄솔이 있는데 이 그림이 그렇게 어긋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진 않지만은 이 발생학 그림과 해부학 그림을 견주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기 서드 퍼린지얼 파우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조직이 내려가요. 인피리어 페러사이로이드 글랜드가 돼요. 그리고 사이머스가 됩니다. 사이머스는 머니우브리엄 뒤에 있거든요. 따라서 사이로이드 글랜드보다 이렇게 아래에 그리는 것이 마땅해요. 포스 퍼린지얼 파우치에 있는 조직은 슈피리어 페러사이로이드 글랜드가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선천기형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는 페링스라고 이야기했어요. 페링스는 이사포거스로 이어져요. 그런데 페링스에서 앞으로 뻗어나간 관이 아래로 쭉 내려가야 돼요. 나중에 뭐가 되죠? 레링스, 트레이키어, 브랑커스. 계속 갈라져야 합니다. 대략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홈이 생기고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계속 깊어집니다. 레링스, 트레이키아, 다음에 얘가 갈라지면은 브랑커스가 돼요. 계속 갈라져요. 허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링스는 포것에 속하고 따라서 그 벽은 다 엔도덤이에요. 페링스에서 뻗어나간 놈이니까 얘도 마땅히 엔도덤이에요. 물론 이제 이 주변에 메조덤 그리고 액토덤도 막 모여갖고서 허파 전체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기둥이 되는 요 호흡관은 엔도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관이 만들어져 갖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별의별 기형이 다 생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에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공기가 페링스를 지나서 레링스 트레이키어로 가다가 그게 이사포고스로 들어갔어요. 문제 없어요. 공기가 위로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트림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반대로 음식이 쭉 내려가다가 이리로는 안 들어가요. 에포글라티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리로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건 큰 문제예요. 그때는 이제 이거를 막아줘야 합니다. 퍼린지얼 아치에 근육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 근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기다가 그렸습니다. 한마디로 머리, 목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다이게스트릭 머슬, 엔티리어 벨리예요. 어느 신경이 지배하죠? 마일로 하이오이드 너브, 어브 맨디별러 너브, 어브 트라이제모널 너브죠. 다음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똑같죠? 페이셜 머슬 마땅히 페이셜 너브죠.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파스티리어 벨리예요. 지배하는 신경이 페이셜 너브.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을 그렸어요. 신경이 역시 페이셜 너브예요. 펠리트를 원래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일단 여기다 그렸습니다. 펠리트에 있는 근육 중에서 트라이제모널 너브가 지배하는 것은 텐서 벨리 펠로틴이에요. 페링스로 가는 근육 중에서 글라소퍼린지얼 너브가 지배하는 것은 타일로 퍼린지어스예요. 이제까지 얘기한 근육을 뺀 나머지 근육, 펠리트에 있는 근육, 페링스에 있는 근육, 레링스에 있는 근육 모두 10번이 지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퍼스트 퍼린지얼 아치에 있는 근육이 이리로 퍼졌고 그 다음 세컨드, 서드, 포스 퍼린지얼 아치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처음에 그 퍼린지얼 아치가 이렇게 아가미처럼 생겼잖아요. 걔네들이 나름대로 이제 원래 좀 있었던 방향을 따라간 거예요. 펠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쫙 올라갈 테고 이제 변화가 이제 더 일어나야 합니다.